안녕하세요. 김수배 한국의 한림문화입니다. 오늘은 여기 코엑스에 있는 플러스 20에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20. 오늘 여기 그 갤러리 바움의 그 전시장에 작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작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 작품인데요. 네. 태양의 선물, 그래서 염전을 네.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린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플랑크톤에 의해서 색깔이 많이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컬러별로 이렇게 염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염전에서 찍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거는 시칠리아 가서 봤고요.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외국에서 네네. 그래서 색깔이 참 다양해서 예뻐가지고 이색, 핑크색 뭐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좀 근데 약간 염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저쪽 보면 소금을 이용해서 그 염전 쌓인 거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뭐 약간 부자되는 그림을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 노란색을 네, 좋아하시죠? 노란색도 금색.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9개인데 이번에 2개만 설치했고요. 그래서 제 그림을 이렇게 네. 그렸습니다. 뭐 앞으로 그 어떤 쪽으로만 작품을 저는 약간 비구상 쪽으로 네.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오늘은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작품은 유년의 시절을 테마로 해서 작품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작품은 그 중에서 비 오는 날 합창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에 체험했고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면서 또 선이 만나면서 이루어진 면을 어떻게 색과 어떻게 좀 작품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산을 상징으로 해서 이제 표현한 건데 그 사이에 자연에서 보여진 색과 그런 느낌들을 조합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제목은 이제 비 오는 날에 합창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동화적인 느낌은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파진데 그 물이 고였을 때 네. 그거를 이렇게 텀벙텀벙 이렇게 밟고 다니면 놀거나 클립에 이렇게 맺힌 그 이슬 물방울 같은 경우에 튕기면서 놀았던 그런 추억들을 담아서 제가 이제 나무 형상으로 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다른 것도 간단하게 설명. 요거는 이제 세큘레 굿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단어를 놓고 항상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손님이 왔을 때 구두가 앞에 놓이면 그거를 재미삼아 어른들 구두를 신고 놀았던 그런 추억을 되살려가지고 세큘레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드가 붉은색 그 구두랑 이 블루 구두, 그 다음에 여기 옐로우 톤으로 해가지고 예. 세큘레를 만드는 그림입니다. 우산. 네,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제 보는 자가 좀 사실 비닐우산이라고 사실 생각은 안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닐우산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면 투명한 그 뒷면의 모습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보다 제가 유년 시절에 강아지라는 이런 그 같이 자라서 생활했던 강아지랑 이 소녀의 느낌이랑 저희 집에서 동물 농장처럼 뭐 닭과 오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표현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어디? 네. 제 작품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라고 하면은 제가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시점이었는데 제가 가을나무를 보게 되면서 그 가을에서 어떤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한 점을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 나무의 그 붉게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이 저의 그 화나고 어떤 대만감 어떤 이런 것들 상처받은 그거가 치유가 돼 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하게 돼서 이제 이 나무를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게 점노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붓터치의 작은 붓터치가 굉장히 겹겹이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으로 하나씩 다 찍으신 네네. 건가 보죠? 근데 그것이 이 점의 그 하나하나 다시 어떤 객차가 객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서로 잘 융합이 되고 한다면은 이렇게 같이 다 겹쳐져서 다 융합이 됐을 때에 어떤 하나의 한 화면을 이루는 그래서 잘 화합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그런 바람에서 그래서 중첩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여기 색깔이 이렇게 다른 것은 또 어떤? 이것은 제가 지금 사계를 표현하게 된 사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나무에서 위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 융합해서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래서 그 개인이 개인이지만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는 어떠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융합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것은 또 뭐 좀 다른가요? 이것도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 숲을 봤을 때 좀 옆에 가셔가지고. 네,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것보다는 그게 숲을 이뤘을 때에 어떤 큰 그늘이 되어주고 어떤 우리의 어떤 그늘이 되었을 때 굉장히 포근함을 느껴지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 나무 밑에 있었을 때의 그 그늘짐보다는 그것이 숲을 이루고 있을 때의 그 그늘과 그 바람막이게 되어주는 그래서 저에게 그 포근함과 따뜻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장소. 녹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한 건. 네네. 그것은 이제 저의 마음이 사람들과 굉장히 따뜻하게 잘 지내고 싶고 잘 융합돼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매끄럽게 저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을 때에 그 나무에서 받는 어떤 그 포근함 그리고 그 앞에서는 자연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아지는 그 인간인데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무를 보면서 그 숲을 커다란 숲을 보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기 김가리. 안녕하세요. 저는 김발이고요. 저희 작품의 모토는 돼지의 숨결로 돼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돼지라는 거는 이제 어머님 품, 따뜻함.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갑자기 이제 이 그림을 처음 대하게 되면 갈라진 이 틈 사이로 뭔가 좀 매섭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하고 메마르고 이런 게 있지만 더 깊이 다가가서 보게 되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좀 밑에서 끌어올라지는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 작품을 대하는 다른 이제 관람객들은 이 표면에 비춰진 이 갈라진 형상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돼지의 표현이 왜 갈라졌느냐면 돼지는 어떠한 그 포용력에 새싹을 키워내고 이런 건데 이 갈라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그 돼지의 그 원초적인 힘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내면의 그 심리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갈라지는 그 재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물어오긴 하는데 이거는 원래 수성과 유성이 결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갈라진 표현이 수성, 유성은 뭐? 수성에서 수성과 유성이 같이 페인트 어우러져서 말하는 건가?
수성은 아크릴이고 유성 같은 경우에는 유성에 관련된 기름 화학 작용에서 이렇게 갈라진 형상이 일컬어서요. 근데 그런 이제 수성과 유성의 그런 반발작용, 갈라진 형상을 만드는데 이 크고 작은 이런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모토는 돼지고 그 돼지의 숨결을 잘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돼지의 표현은 이제 지금 그 완성적인 단계이고 앞으로의 작업 기초는 이 돼지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그 돼지의 그 생명을 움틀쓰는 이런 작업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리는 부모할 때 모의 성질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포용하고 엄마의 그런 숨결이 있으니까 그런 숨결을 좀 더 성화 좀 시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김정호 선생인데요. 여기 그 GTX가 제일 인기가 있죠. 예. 저 앞에 좀 가까이 좀, 예, 그렇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저는 제 20살을 기본 제 주제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 20대를 미디어 세대라고 이름 지었고 주로 그 20대, 20살 미디어 세대를 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 미디어 세대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우리가 클 때에는 어릴 때 뭐 위인전이라든가 뭐 퀴리 부인, 뭐 세종대왕 이런 걸 입고 컸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그 아이돌 스타라든가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미디어 스타들을 보면서 자신의 패션, 자신의 뭐 행동 방식, 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그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 세대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그 미디어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명색들, 형광색 예, 그런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약간 조명빛, 형광빛이 많이 도는 그런 인물을 주로 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맨 앞에 보이는 BTS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스타이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이 친구들의 가사, 노래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젊은 지금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제가 이 BTS를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로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은 2명밖에 RM하고 지민밖에 안 그렸는데 한 7명까지 다 완성이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의 그 미디어 세대들이 겉모습은 굉장히 형광색으로 뽀샤샤하고 되게 예쁘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세대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뭐 돈이 없어서 연애도 못 한다 그러고 뭐 결혼도 포기했다 그래서 뭐 M4 세대라는 말까지 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어디 빵집에서 알바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그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떤 그런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고뇌와 예, 불안과 예, 그런 걸 담아서 그 옷과 배경색을 같이 하면서 네, 그런 마음을 담아본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불빛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눈빛 속에 뭔가 나도 저렇게 빛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환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작은 희망이라든가 그런 열망 예, 그런 게 느껴져서 제목도 빛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린 거고요.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이 20살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인생에서 빛나고 예쁜 시기잖아요. 예, 그런 시기에 어울리는 그런 맑고 순수한 얼굴에 그 치기 어린 장난기 네, 그거를 담아서 요거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제목이 다들 좀 어렵다고 하는데 긍정적 모호성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 작품이 전체 주제는 20살 미디어 세대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제목들로 들어가면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층적인 모습도 있고 또 저기 처음에 그 고민하던 친구들의 모습 고민하는 친구들의 그런 모습 속에는 제목이 공백의 시대라는 제목도 있는데 그 속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도 담아 있는데 요거는 그 혼종성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남성, 여성, 민족, 인종, 국가 그러한 경계선들이 다 이렇게 모호해지는 뭐 백인, 흑인
남자 여자 이렇게 경계를 둬갖고 차별하고 차이를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경계들이 모호해지면서 저는 그렇게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제목을 긍정적 모호성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처음 작업을 이걸 할 때도 남자 사진, 여자 사진, 서양 사람, 동양 사람 4개의 사진을 들고 눈, 코, 입 그걸 다 섞었고요. 옷 같은 것도 남자 옷에 여자 옷 같아서 보고 있으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동양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한 그런 모호성을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인물을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인물을 2명을 그리신 거예요? 다른 인물 4명을 들고 그렸어요. 네, 그래서 네, 4명을 들고 다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네. 2명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다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쌍둥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차이와 차별을 두면서 사람을 자꾸 차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생물학적인 차이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모두 다 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해지는 그런 거를 제가 추구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갤러리 바움에서 온 그 작가분들과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